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 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 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양로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양로원 안나의 집 원장이신 조이스 유 원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가정양로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가정양로원이라는 게 이제 무엇인지요? 네, 가정양로원이라는 것은 영어로 어덜트 패밀리 홈인데요. 네. 타주에서는 어덜트 케어 홈이라고도 부르고요. 네. 라이센스를 받아서 그 가정에서 운영하는 건데 말 그대로 가정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그 가족이지만 사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사는 곳을 가정양로원이라 그러겠는데요. 보통 이제 가정양로원에서는 방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식사라든지 빨래 이런 가사 보조를 해드리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약을 제 시간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보통 깜빡깜빡 하셔서 약을 잡수지 않거나 그렇죠. 특히나 치매 아니면은 약을 또 네. 잘못 드셔서 너무 자주 드셔서 오버도스 돼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도와드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제 가정양로원인데 원래 일반 양로원 아주 큰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양로원하고 가정양로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네, 일반 양로원이라 그러면 보통 미국 분들이 들어가시는 큰 미국 양로원을 저희가 지칭해서 구별을 하자면은요. 네. 와싱턴주에는 지금 현재 그 일본 분들이 하시는 케이로 양로원이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고요. 또 중국 사람들이 하는 키난하우스라고 거기는 99.9%가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근데 케이로 양로원은 제가 지난달에 미팅을 가서 들어보니까 40%가 일본인, 40%가 중국인, 네. 나머지 20%가 한국인, 베트남, 그래서 아시안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지만 한국말을 전문으로 하고 한국 의사가 있고 한국 간호사가 있는 이런 한국 양로원이 없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케이로에도 한국 분들이 한 두세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그 미국 양로원하고 일반 양로원하고 가정 양로원의 차이는 뭐냐면은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그 미국 일반 양로원은 한 스태프당 테이크케어하는 그 손님 수가 어르신들 수가 적게는 6명이지만 많게는 뭐 16명 그렇게 된다 그래요. 15명.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일이 바쁜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시프트가 교대가 되면서 자기가 8시간이나 10시간 일하고 가면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또 그 어르신들을 돌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이 든다든지 네. 그분하고 더 가까워져서 돌보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가정 양로원에서는 맥시멈 최대한 6명까지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 직원 1명당 6명을 보든 2명이 6명 보든 그래서 그 레이쇼라 그러죠. 직원과 환자의 숫자가 현저하게 차이가 많습니다. 1대 6이네요. 네네. 그리고 만일 6명이 다 차지 않은 경우는 1대 6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일반 큰 양로원에서는 의사라든지 상주 간호사가 있어서 그때그때 약 처방을 하고 하지만 가정 양로원에서는 어떤 몸이 많이 편찮아지시면은 그냥 911을 불러서 에머전시룸을 가든지 네. 아니면 그분의 담당 의사하고 연락해서 협조하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그 메디컬리 그 의료적인 그런 책임은 없고요. 약 같은 거를 제 시간에 드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6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같이 공동으로 생활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가족들이 외박을 하시고 싶거나 외출을 하고 싶으면은 어르신들 모시고 가셔서 주무시고 오셔도 되고 저희는 네. 뭐 무슨
특별한 그 틀에 박힌 그런 생활이 아니고 그냥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렇게 같이들 사신다 생각하시면 가장 좋겠어요. 그러네요. 네. 자, 조이스 유가 가정 양로원을 하시게 된 동기가 있는지요? 네, 제가 6년 전에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이제 치매가 시작된 것 때문에 한국에서 가족들이 많이 염려하고 어떻게 이제 아버지를 노후를 돌볼 것인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막내인데 사실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면 아버지는 내가 돌본다고 큰 소리를 탕탕 쳤어요.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 보네요. 예, 그리고 제가 아버지랑 좀 가까웠기 때문에 네. 아버지는 내가 모실 거라고 늘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갈치 반찬이니까 갈치 한 토막만 상에 올리면 네. 너희 아버지는 식사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그때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을 때인데요. 한국을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연로하시니까 매년 좀 방문해야 되겠다 해서 갔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치매가 심해진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북분인데 같이 이북은 못 가지만 연평도에 가면 거기서 그 아버지 고향 황해도 거기 마을이 헬리 보인다 그래서 네. 거기를 가기로 예약을 다 했는데 그때 폭풍주의보가 내려갖고 저희가 진로를 바꿔갖고 도고 온천이랑 해서 이렇게 3일을 놀고 왔거든요. 네. 근데 돌아와서 저희가 저녁 식탁에서 이제 아버지 온천에서 수영하고 재밌었죠? 그랬더니 무슨 온천 이러시는 거예요. 난 가본 적이 없다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아버지와의 추억은 이제 뭐 아버지 머릿속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일회용 껌처럼 그 시간에 같이 웃고 즐거웠으면 그거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나중에 모시는 게 아니라 당장 미국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해 이제 아버지가 오셨는데 제가 일하고 있으니까 낮에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버지도 제가 이렇게 그 베이비시터처럼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아버지 연배 어르신을 운전하시는 분을 찾아서 그냥 용돈을 드리면서 아버지를 맡겼었는데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시애틀의 케이로 양로원에 가서 네. 거기 시설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받아왔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신청서 갖고 찾아갔을 때 액티비티 코디네이터가 이제 저희 노인들 운동하는 방에 한번 구경하겠느냐 해서 제가 따라가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윌체어 타신 분들, 뭐 꼬부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방에 한 50명 뭐 그 정도 모여 앉아 계시는데 팔을 올리세요, 내리세요 운동을 하는데 동공이 흐트러져 있고 어떤 분들은 졸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는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지금도 그러시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일로 오시면 더 빨리 돌아가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변 환경 때문에. 네네. 그래서 굉장히 디프레스가 더 심해지겠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일본말을 굉장히 그 유창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가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자신 있게 한국에서 모시고 왔는데 여기는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대책을 이제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가정 양로원을 방문하고 아버지를 거기다 부탁을 했는데 제가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아니 직접 해보지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직접 한다는 생각을 상상도 못했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럼 한번 해보자 해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준비를 해서 한 7개월 만에 양로원 자격증을 따가지고 열었는데 그게 벌써 5년이 넘었어요. 그렇군요. 예, 5년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하고 있고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실 때까지는 제가 이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네. 자, 아버님 아주 끔찍이 사랑해서 양로원을 운영하시게 되기까지 그런 동기를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직원이 저희 아버지를 돌보는 게 제 아버지에 대한 노후 대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떤 사람들이 가정양로원에 들어갈 수 있는지 좀 자격 요건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전화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요. 일단은 그 누구든지 어르신들 중에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프라이빗 페이는 본인들이 은퇴하셔서 소셜 스크리티를 받거나 연금이 있으셔서 본인 주머니에서 양로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메디케이드 같은 걸 받고 계셔서 가사 보조원이 집에 와서 간병인이 도와주는 케이스 두 케이스인데요. 아직은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일을 많이 하셔갖고 소셜 스크리트라든지 펜션이라든지 리타이먼 플랜이 있으셔서 돈을 내고 가정양로원에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네. 그런 분들은 미국 분들이 하시는 어시스턴 리빙홈이든지 큰 양로원에 이제 프라이빗 케어 해주는 데로 많이 가시고요. 그거 비싸잖아요, 그건. 굉장히 비싸요. 제가 네. 프라이빗 케어 양로원은요, 시작이 기본으로 4,500불이고요. 월. 예. 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미국 양로원에 계시는데, 그분이 뭐 무슨, 특별한 도움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냥 혼자 걸어 다니시고 윌체어 타시는 분도 아닌데 매달 6,500불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군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그 가정 양로원에는 보통 이제 메디케이드 받으시거나 간병인 서비스를 받으신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부에서 다 비용을 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들 중에 간병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다 자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가끔 영주권이 없는 분들 문의가 오시는데요. 저희가 인스펙션을 정기적으로 받기 때문에 서류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약장이든지 제대로 나가는지 그런 인스펙션 때문에 불법으로 계신 분들은 저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최소한 이제 영주권 이상자군요. 영주권자가 네네. 시민권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 데이케어 이런 그 케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된다. 그런 거는 결국은 뭐 그 가정양로원에 들어가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사실은 정부에서 가정양로원으로 많이 사람들을 미는데요. 워싱턴주에 2,800개의 가정 양로원이 있어요. 엄청나게 근데 많네요. 킹 카운티에 1,000개가 몰려 있다 그래요. 근데 제가 라이센스 받을 때 그때 5년 반 전에 저희 라이센스가 저에게 하는 얘기가 가정 양로원을 열면 1년에 한 600개를 어프로브를 하는데 그중에 절반은 6개월 정도 되면 문을 닫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양로원을 열면은 뭐 막 손님들이 꽉꽉 차고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열었는데 네. 손님도 구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매일 정말 3-4통의 전화가 와요. 자리가 있느냐고. 근데 그분들이 미국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자리가 있다 그래서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하고 잘 조화가 되는지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열고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쉬운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문 닫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네. 가정 양로원을 이렇게 어르신들이 들어가실 때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한 3,000개의 가정 양로원에 6명씩 찾다고 봐도 18,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네. 지금 워싱턴주에 이런 홈케어 서비스나 간병인 서비스나 아니면 양로원 서비스를 받아야 될 어르신들이 7만 명 정도 추산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숫자죠. 그렇군요. 예. 자, 이 가정양로원에서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뭐 좀 일부 얘기하셨지만. 가장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니면 친정, 부모님을 모실 때 해드리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침에 네. 일어나시면 아침밥 드리고, 또 노인정에 좀 걸어 다니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저희가 노인 데이케어에 일주일에 3일을 보내드려요. 네. 그럼 나가서 점심 잡수고 놀다가 한 2시에 돌아오시거든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 이렇게 할 때 뭐 빨래를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외식을 나갈 때 같이 움직인다든지 뭐 교회를 간다든지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활동을 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저희가 슈퍼바이저 해드리면서 불편하지 않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만일 편찮으실 경우에는 저희가 의사 선생님하고 더 긴밀하게 대화를 하면서 약 같은 거 처방받아서 새로 드리고 또 병원에 입원하셔야 될 경우에 그런 수속 도와드리고 그런 거죠. 네. 자, 가정양로원에 들어가려면 얼마를 내야 되는지 좀 물어봐 주시죠. 뭐 안 내는 분도 있겠지만. 네네. 보통은 이제 가족들이 노인 아파트에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파트에서 이제 나오셔서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면 그거를 집세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본인이 SSI나 받으시는 정부 보조금에서 몇 %를 저희한테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간병하는 거는 정부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그게 레이시
그 40불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어떤 분들은 1,200불이 저희 양로원으로 들어오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정부 쪽으로 보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 아파트에 계신 어르신들이 뭐 100불 낸다, 200불 낸다 그러시는데 그게 100불, 200불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나머지를 서브시다이즈 한다 그러는데 정부에서 차익을 내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뭐 후드 스탬프 같은 거 100불, 200불 나가죠. 그리고 SS에 나가죠. 그다음에 간병인 나가면은 간병인 시간당 또 돈이 지불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이 정부에서 가정 양로원을 와싱턴주에서 이 가정 양로원이 있기 때문에 절약되는 돈이 $250 밀리언 작년에도 세이브했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미국 양로원을 들어가거나 집에 간병인 서비스를 받으면 그만큼 정부에서 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가정 양로원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요. 가정 양로원이 이제 어떤 정부에도 도움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정부 네. 우리 텍스 달러를 세이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군요. 네. 예. 자, 가정 양로원에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일부 내는 게 있긴 있겠군요. 이 안나의 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현재 안나의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네, 일단은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이라든지 디시전 메이킹 이런 걸 다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좀 특이한 게 여기 제가 알고 있는 한국 가정 양로원들이 한 7, 8군데 되거든요. 북쪽부터 남쪽까지. 근데 네. 저희는 이제 한국인들만 레지던트라 그러는데요. 한국 어르신들만 받고 있는데 직원은 저희 요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주말에 오셔갖고 파타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금 간호사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도 와서 일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가정 양로원을 앞으로 열기 위해서 가정 양로원을 열으려면 1,000시간을 이런 데서 일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경험 쌓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저희 매니저로 일하시는 부분은 사실 한국 분들이 아니에요. 뉴질랜드에서 이민 온 이민자들인데 이런 프라이빗 케어 노인들 간병하는 거를 지난 10년간 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저랑 같이 팀이 돼서 일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히려 이렇게 그분들이 굉장히 체격도 좋고 정말 하트가 있으셔갖고 따뜻하게 노인들을 돌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아주 좋은 팀이 돼서 일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이제 가정양로원 이렇게 보면은 주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예. 가정 양로원을 이제 찾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꽤 계시잖아요. 이제 네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하나의 정보가 되겠습니다만, 가정 양로원을 이제 고를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지요? 첫째는요, 제가 이민법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민 변호사 이렇게 추천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어떤 전문직이든지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가정 양로원도 제가 사람들이 물어보면 얼마나 오랫동안 열은 양로원인지 그걸 보시라고. 왜냐하면 역사. 예, 이게 DSHS 밑에 있는데요. 거기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안나의 집을 쳐보시면 우리가 몇 번 빨간 딱지를 맞았는지 경고장을 받았는지 히스토리가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없는 집을 찾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들이 가족들이 방문하기 좋은 거리에 있는지. 왜냐하면 양로원에 모셔다 놓는 게 고려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 들러야 되죠. 가족의 참여를 굉장히 많이 권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레귤러리 오셔서 부모님 얼굴 보시고 확인하시고 아직도 부모님 잊지 않고 사랑하는 거 그걸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가시기 좋은 거리에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들어와 있는 기존의 어르신들하고 우리 부모님이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것도 보셔야 돼요. 그거는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양로원에 빈자리가 있을 때 그냥 아무나 덜컥 받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오셨을 때 지금 기존의 양로원에 계시는 어르신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지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직원하고 또 음식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또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만일 노인 급식소 가기를 좋아하신다면은 지금까지 하셨던 액티비티를 계속 도와줄 수 있는 거리에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버스가 와서 모시고 가거든요. 그러면 교회 벤차가
그 닿을 수 있는 거리에 그게 양로원이 있는지, 그래서 어르신들이 양로원에 오시기 전에 하시던 생활을 불편하지 않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우리 안나의 집에 조이스 유 원장 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좀 문의도 좀 드리고 싶고 협의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전화번호 하나 안내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만일 이제 그 자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253-224-2424. 네. 253-224-2424인데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갖고 그 DSHS 어덜트 패밀리 홈을 치시면은요. 거기 로케이터라고 나와요. 네. 거기 치셔면은 한국말 스페셜티로 돼 있는 코리안 스페셜티 그런 양로원들을 쭉 보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안나의 집 에나스 하우스를 치시면 찾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전화번호 하나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253-224-2424 223-224-2424 전화번호가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 이사짐센터 같아. 네네. 이거 저 이사짐센터에 팔으셔도 될 것 같네요. 253-224-2424 안나의 집으로 직접 한번 전화 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같이 좀 진작에 상의도 하시고요. 또 필요하신 분들은 양로원을 또 이렇게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양로원에 한번 들어오시면 네. 뭐 영원히 돌아가실 때까지 못 나가시는 게 아니고요. 또 이제 본인들 상황에 따라서 이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어떤 때는 단기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한 번은 이렇게 한국에 가족이 한 달을 나가셔야 되는데 아무도 돌볼 분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오시기도 해요. 네. 예. 자, 오늘 가정양로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안나의 집 원장이신 조이스 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